안녕하세요. 또박이입니다. 오늘 해볼 이상형 월드컵은 최악의 애인 월드컵입니다. 64강 할 거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재미없는 드립 치는 사람 대 쩝쩝충. 쩝쩝충 진짜 싫어요. 나는 이거 음. 아재 개그 치는 게 재미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아재 네. 개그 좋아해요. 아, 뭐, 웃기든 안 웃기든 그냥 어이없어서 피식 정도는 하게 될 것 같은데, 쩝쩝충은 진짜 보기가 싫어요. 아니, 계속 재미없는 드립을 치는 사람은, 아, 웃기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쩝쩝충은, 그러니까 내가 앞에 있는데 애인이잖아요. 그쵸? 네. 애인이 앞에 있는데, 입을 열고, 이렇게 쩝쩝 소리를 내면서 먹는다? 이거는 조금, 아무리 원래 그렇게 먹었더라도 조금 잘 보이려는 마음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애인이면 왼쪽은 노력이 가상하죠. 근데 오른쪽은 배려가 없는 거예요. 네, 저는 좀 정 떨어질 것 같아요. 아, 왼쪽은 재미없어. 그만해. 이러면은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오른쪽은, 내가 원래 이렇게 먹는데, 이게 뭐 어때서? 이럴 것 같아요. 제 너는 나 표정도 이것도 킹받아. 넌 나 이것도 못 사랑해줘 하면서 이상한 걸로 핑계 걸 수도 있어요. 못 사랑해줘. 저 오른쪽 하겠습니다. 마마보이 대 스킨십이 아, 과함. 마모보이는 좀, 근데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진짜, 그냥 어머니를 생각을 하는 효도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너무, 잠시만, 나 이거 하려면 맡아야 돼. 이렇게 하는 마마보이는 진짜 질색인 것 같아. 초등학생이 아닌 이상, 성인끼리의 연애에서 마모보이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그냥 막 스킨십이 적당히 막 선물 사러 왔는데 어머니 것도 사드리고 싶다 하는 건 진짜 효심인데 나랑 무언가를 하려는 상황에서 계속 엄마 얘기를 꺼낸다? 그거는 어, 나 영화관 청불 영화 보려면 엄마 허락 맡아야 돼, 막 이러면. 그거는 좀 자립심이 아, 없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네. 스킨십이 과한 건 거절하면 돼요. 네, 그거를 못 받아들이면 헤어지는 거지. 그쵸? 근데 스킨십이 과했으면은 아마 썸 탈 때부터 스킨십이 과했을 것 같은데 그게 싫었으면 안 사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서로 안 맞으면 뭐. 어, 길방충, 흡연 대 이상한 유튜버 구독함. 둘 다 좀 먹었긴 한데, 흡연은 진짜 아니지 않나. 건강이 안 좋아지는데. 오른쪽 근데 같은 경우엔 길빵충이 뭐예요? 길에서 그냥 남 신경 안 쓰고 담배 피는 사람. 아, 아니 솔직히 진짜 저거는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 저희 부모님이라도 싫어하거든요. 저도. 진짜 흡연, 저거는 너무 배려가 없잖아요. 흡연이라는 것 자체가 굳이 비싼 돈을 들여가며 왜 자신의 몸을 썩히는가? 진짜 담배를 필 거면 자기 만족으로 진짜 독방에 들어가서 혼자 피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맞아요. 냄새 다 없애고 와야 돼요. 냄새 묻히고 들어오면 안 돼요. 배려, 맞아. 배려. 근데 솔직히 오른쪽은 개인 취향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어. 응원하는 네, 차에 묻으며 저거를 구독을 할 수도 있죠. 내가 같이 볼 필요는 없으니까 뭐. 맞아요. 강요를 하는 게 오른쪽은 아니면 뭐. 오른쪽은 취향 차이니까 저 사람이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해 보여도 자기 기준에서 코드가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진짜 왼쪽은 배려가 너무 없어요. 네. 뭐 왼쪽 같이 안 하겠습니다. 걸리자는 것도 아니고. 왼쪽 하겠습니다. 식탐이 엄청 많은 사람 대 맨날 하소연하는 사람. 아, 저는 하소연? 식탐은 뭐 지가 알아서 식비 채워서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소연하면 좀 나한테 맨날 하는 거면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할 것 같아서. 왼쪽은 그러니까 그 식탐 때문에 만약에 저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진짜 이렇게 막 많이 먹고 싶어서 많이 먹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소개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근데 저도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식단이 많은 편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 사진만으로 예시를 든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입씩 먹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러면은 배는 좀 적게 채우는데, 그러니까 팝콘 하나만 여러 개 나 혼자였으면 팝콘만 먹었을 텐데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이거 한 입씩 먹어봄으로써 다양한 걸 즐길 수 있는. 저는 그것도 괜찮아요. 제가 치킨 같은 거 시켜도 한두 입 먹으면 물리는 편이라 같이 먹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전.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무리가 피해가 개, 안 올 것 같아요. 케바케일 것 같아요. 네. 케바케. 만약에 막 같이 먹으러 가자. 많이 시키고 너도 많이 먹어라. 막 돈을 더치페이로 내자 하면 그거는 싫은데 그게 아닌 이상 오른쪽이 더 별로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는 말하면 되죠. 오빠가 원래 많이 먹으니까 오빠가 더 많이 내. 나는 왜 먹을 만큼만 안 낼게. 아유, 예시를 하는 거죠. 뭐, 동생아라고 예시를 잘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근데 솔직히 오른쪽은 감정 쓰레기통으로 대하는 것 뿐이에요. 연인이 아닙니다. 개구리 표정만 봐도. 이제 저거는 연인한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진짜로, 그냥 명목상으로 둔 애인한테, 그러니까 AI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 얘기 말하면은 공감해 줄 오른쪽 거고. 사람한텐 애인이 아니라 상담사를 추천드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 아마 더 최악이지 않을까.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이성과 카풀 대 맨날 정치 얘기. 커플이 뭐예요? 소리 뭐죠? 그 차를 가진 사람이 태워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같이 가자. 아, 아, 저는 딱히 상관이 없어서 그런 게 정치 얘기거든.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얘기하면 잘 몰라서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얘기해주면은 좀 사회에 필요한 만큼은 알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른쪽이 괜찮거든요. 근데 왼쪽은 차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 모르잖아요. 바람 피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둘만 있는 근데 장소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 이성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친구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도 그렇고 이성이라고 해서 꼭 이성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난 친구야 이러는데 못 믿으면 그러면 그냥 사귈 필요가 없는 거고. 근데 만약에, 믿었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헤어지는 거고. 만약에 누가 봐도 뭐 그런 낌새가 있는 이성이랑 하면 신경이 쓰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이성과 카풀 함 자체는 저는 신경이 안 쓰이고, 정치나 뉴스 이런 걸 잘 찾아보는 편인데, 그럼 제 주관이 확고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굳이 애인이랑 정치 얘기를 싶어서 저는 오른쪽. 왼쪽 같은 저도 경우에, 오른쪽. 왼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 애인이 저런 상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 애인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예시는 센스 있게 저거 자체를 안 하는 거죠. 미리 그렇긴 한데 약간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동창회 이성이 갔다가 집 가는 길이 같은데 동창회에 애인이 없어서 그냥 가는 길에 내려주고 이제 집으로 오는 그건 길이다. 카풀이 아니에요. 카풀은 정기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뭐 매일이든 매달이든. 그러니까 계속 회사 같은 경우에 회사 가는 길에 태워서 회사까지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걔 내려주고 내가 집 가고 이거를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정기적으로 하는 네, 거라고요? 한 번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태워다 주는 거죠. 카풀이 아니라. 카풀은 아예 집이 어딘지를 안 상태에서 뭐 더 멀리 있어서 그게 더 이렇게 해주는 것도 편하다. 대중교통이 부담스러워서 부탁을 한다. 이런 그 같은 경우에 계속 해주는 거거든요. 한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 가능. 저는 그래서 왼쪽이 더 최악이라고 하지 않나. 저는 뭐 저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당장 오는 게 아닌 이상 상관이 없어서. 저는 피아님도 이성이라고 해서 뭐 안지 한 달밖에 안 됐다거나 이런 사람이면은
그냥 남자가 굳이 태워주려고 할까 싶긴 해요. 근데 만약에 소꿉친구다.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집을 그럼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데려다 주는데 뭐, 부모님이 친하니까 얘는 뭐니까 데려다 줘라 해서 계속 데려다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 굳이 애인이랑 하자는 얘기가 정치 얘기라면 그게 더 최악일 것 같아요. 오른쪽. 네. 여사친이 많은 사람 대 맨날 약속에 늦음. 여사친 많은 건 솔직히 인싸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말 그대로 여사친이니까. 근데 약속에 늦는 건 이거는 인간으로서 도리를 못다 하는 게 아닐까. 약속 시간 늦는 게 제일 그냥 그러니까 애인이 아니더라도 사람으로서 제일 문제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약속에 늦는 거요. 저도 친구가 많다라는 것 자체는 누구한테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약속에 늦는다. 이건 그냥 저 문장만으로도 잘못된 행동이니까. 그냥 맨날 늦는다 돼 있으니까. 오른쪽이 더 별로지 않나. 왼쪽은 그냥 사교성이 많으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 이 오른쪽은 뭐 연관이 될 수도 있긴 해요. 앞에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늦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친구 때문에 나를 미뤘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가 더 괘씸하죠. 이유가 더 무궁무진하니까. 저도 오른쪽. 뭐든지 과몰입하는 타입 대 반팔을 입었는데 겨털이 보임. 그래서 이거는 둘다 딱히 상관이 없는데. 아, 저도. 근데 솔직히 사람이 털이 있을 수도 있고, 가물이 털은 저도 털은 진짜 있을 수도 있고 과몰입하는 것도 그만큼 그거에 빠져들었다는 거니까 그쵸?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만약에 반팔이 아니라 민소매인데 그러니까 털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많다거나 뭐 수두룩 빽빽하다거나 아니, 거기에 껴가지고 뭐가 머리카락 끼거나 뭐 그러면 약간 좀 정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최악까진 모르겠는데 너무 이거 봐라 하는 식으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약간 좀 정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저도 둘 다 상관없고, 오히려 왼쪽은 너무 이해를 잘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게 좀 이해력이 많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서 좀 저도 과몰입을 좀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오른쪽은 상관은 없지만 신경을 쓰이고 피아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이 살짝 떨어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 최악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저도 민소매여서 뭐 누가 봐도 보이는데 관리를 안 했다 하면 좀 신경 쓰일 수도 있는데 저거 사진은 모르겠는데 일단 문장 자체는 반팔을 입었는데 겨털 막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서 둘 다 상관은 없어요. 취존이 심한 그 영화가 대체 왜 좋냐? 네, 스킨십을 허락 안 함. 저는 스킨십은 개인 문제라 생각하고 서로 맞추면 되는 거라 생각해서 치조심함이 더 별로지 않나. 그냥 남이 좋아하면 존중해주면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도. 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친한 친구한테도 하면은 그 싸가지 없다라는 말을 듣잖아요. 근데 굳이 애인한테? 한 번 막 장난식으로 그게 왜 좋아? 이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딱 한 번 어쩌다 그쵸? 계속 너 대체 왜 좋아? 이해가 안 돼. 이러면 좀 기분이 나쁘지 않나 누구라도. 장난식으로 하는 거면 나도 장난식으로 이거 이렇게 하니까 맛있지. 너는 이거 왜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하면서 이상하게 보면은 그거는 애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자기랑 달라서 이상한 괴생명체, 사람. 그쵸? 괴생명체.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람한테도 할 짓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취향은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이상한 걸 수도 있고. 근데 취향이라는 거는 어차피 뭐 모두가 같을 수가 없는 건데 자기 거를 강요한다는 건 애인이 할 일이 아니지 않나. 스킨십이야 맞아요. 뭐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 저 허락 안 하는 사람이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 더 기분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근데 저 만약에 제가 뭐 그 사람 반대 입장이 돼서 그 사람 계속 스킨십을 허락을 안 하다가 내가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거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거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맞춰가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완전 난 결혼 전에는 그 스킨십조차 안 할 거다 이성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싫으면 안 사귀는 거죠. 그쵸? 그때 헤어지면 되죠. 근데 저거 진짜 취향을 무시하고 막 그러는 거는 그냥 사람으로서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것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건. 그래서 왼쪽. 기념일 선물을 다이소에서 사온대. 나보다 친구랑 노는 걸 더 좋아함. 저는 이건 둘 다 딱히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념일 선물을 다이소에서 사온다는 게 그 다이소에서 산 걸로 내가 엄청 기쁘거나 아니면 퀄이 좋아 보이게 만들어서 준다거나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그냥 다이소 택 있고 네, 택 있고 막 그냥 1,000원짜리 이렇게. 내가 안 필요한 걸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거를 사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주는 거는 어떤 선물이라도 싫겠지만 그마저 다이소에서 샀다는 걸 본다면 정성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100일 선물 이런 거는 굳이 비싼 돈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친구 생일 선물도 여러 개를 주고 싶은데 여러 개 사기엔 돈이 많이 드니까 다이소에서 친구가 좋아할 만한 걸로 사야겠다 하면은 괜찮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1주년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상 선일 이런 날에 대한 기념일이라서 이런 기념일이라서 선물을 주고 받기로 했는데 보니까 다이소 1,000원 비싸야 5,000원 이런 것들을 사왔다. 그건 좀 성의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생각을 그러니까 어떤 선물을 사야 될지 생각을 못해서 급하게 준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음, 대충 때우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게 기념일이면은 저쪽에서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나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선물 준비했어. 근데 가격대를 합의하자 해서 5만 원 이하로 하자 해서 한 3만 원 정도짜리를 선물했는데 걔는 3천 원짜리 줬어. 그러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고 그거 아니다. 그냥 1만 원 이하로 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선물을 주고받는 입장에서 나는 정성 들여가지고 이걸 원한대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줬는데 남친이 사온 건 다이소에서 사온 이상한 싸구려다. 그러면은 별로일 것 같긴 해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 연인 사이에서 노는 거가 살짝 설렌다거나 떨려가지고 긴장돼서 더 안 좋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해가 되는데 왼쪽은 기념일이면 내가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는 거잖아요. 같이 주고받는. 그 상황에서 다이소에서 사왔다는 거는 정성이 너무 없지 않나. 너무 그냥 물로 보나? 라는 느낌? 내가 사줄 때만 비싼 데 가는 사람인데 쿠셔너를 안 쓴. 쿠셔너가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해야 할 경우 좀 더 부드럽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 돌려 말하는 거? 번거로우시겠지만 미안한데 이런 것 같은데요. 나 저것 좀 줘봐. 이게 아니라, 아, 미안한데 나 저것 좀 갖다 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어,
근데 이걸 안 한대. 그러니까 저건 상관없는데. 거의 반강제적 명령어 느낌? 좀 그거죠. 쿠션을 쓰든 안 쓰든 상관이 없고. 내가 사줄 때만 비싼데 간다는 게, 나 약간 지갑 느낌? 으로 호구 보는 느낌이죠. 느낌이라, 예. 왼쪽이 더 별로인 것 같아. 만약에 진짜 미안한 데만 생각이 돼서 땡땡아, 저것 좀 갖다 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저것 좀 갖다 줘. 나 저것 좀. 이건 조금 애인한테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 저것 좀 갖다 줄 수 있어? 하는 것까진 괜찮거든요. 굳이 미안한데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근데 내가 사줄 때만 비싼 데를 간다는 건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거기를 간다? 그러니까 그거죠. 밥은 내가 살게. 이러니까 갑자기 그럼 소고기 먹으러 가자. 내가 커피 살게. 근데 이제 자기가 오늘은 내가 밥 살게. 그러면 우리 거기 갈까라고 하는데 싼데. 분식집. 이런 경우면은 만약 예상으로, 걔는 진짜 가난한 집안이고, 내가 막 억만장자 이러면은 사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대등하게 사귀는 건데, 내가 사줄 때만 비싼 데 간다는 건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애인 사이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돈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남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만약에 가족이 되고 그때 돈을 누가 얼마를 벌든 합치기로 했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애인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뭐 더치페이를 할 수도 있지만 뭐 먹는 양이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내가 밥 사고 너가 커피 사고 다음에 너가 밥 사.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내가 갈 때만 소고기를 먹는다. 그거는 양아치죠. 저도 쿠셔너를 써주면 더 부탁할 때 계속 들어주고 싶고 그럴 것 같은데 왼쪽은 진짜로 결혼을 생각 안 하고 결혼을 생각하더라도 이제 노린다는 거잖아요. 저거는. 괘씸하지 않나. 내가 남친이 산다고 해가지고 그럼 내가 저번에 내가 살 때 소고기 먹었으니까 이번엔 너가 소고기 사 해가지고 소고기집으로 가려고 하면 아 오늘 소 안 땡기는데 그냥 돼지 먹자 이러면 그 내가 살 때만 소가 먹고 싶다는 건가? 뭐 그런 느낌? 왼쪽 하겠습니다. 안 씹는 사람 대 결벽증 있는 사람. 극과 극이네. 이렇게 걸렸네? 결복증, 나한테, 뭐, 너 이거 벌벌 치워야지 마 하면서 잔소리 하면은 귀찮긴 할 것 같은데, 안 씻는 거는 불쾌함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안 씻는 게 더 별로입니다. 저는 차라리 결벽증은 저도 살짝 그런 쪽으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성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씻는 거는 위생도 위생이고 안 씻은 상태로 나를 만난다는 거는 나한테 잘 보이고 싶다는 게 없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저 사람이 그냥 친구다. 친구면은 그냥 편하니까 그랬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애인이잖아요. 그러면은 나한테 잘 보이고 싶을 거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텐데 안 씻었다? 그럼 그냥 다 잡은 물고기다 이런 거지. 근데 저는 왼쪽이 더 별로인 것 같아요. 저도. 저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만약에 아파가지고 못 씻었다. 아니면 진짜 너무 일이 바빠서 못 씻었는데 애인과 만나야 하는 상황이라 못 씻고 왔다. 하면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냥 나를 만났는데 안 씻었다. 이건 진짜 원래 안 씻는 사람이었으면 아예 사귀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잘 씻어서 내가 사귀었는데 사귀고 나니까 안 씻는다 하면 진짜 최악일 것 같아요. 결벽증은 저도 조금 있어가지고 괜찮긴 한데 안 씻는 건 진짜 만날 때마다 안 씻는다. 그건 진짜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왼쪽.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사람인데 진지충. 저는 진지한 하든 건 말든 상관이 없는데 네, 저도. 딴지 거는 건 좀 말할 때마다 빡칠 것 같은데. 이게 진지한 게, 그러니까 뭐든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농담을 못 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원래 좀 진지한 편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만났을 거기 때문에, 진지한 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애인한테 사사건건 딴지를 건다는 건 이거는 그냥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뭐를 나는 하든 싸울 생각 없었는데, 이랬는데 계속 딴지를 건다. 그러면은, 애초에 안 사귀었을 것 같아요. 내가 약간 뭐라 하든 나랑 싸우자는 거야 뭐야 이 소리가 나오는. 맞아. 그러니까 뭐라 하든 그러니까 걔 눈에는 뭐든 마음에 안 들어 보이기 때문에 딴지를 건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랑 사귀는 게 나랑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옆에 세워두면 내가 더 잘나 보여서 하는 거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너무 별로인 것 같아요, 왼쪽. 10년 연애한 전 애인이 있다. 대 나보다 물건 걱정이 먼저. 저는 A는 상관이 없어. 전에 누구랑 했든 뭘 했든. 저는 나보다 물건 걱정이 먼저라는 게 약간 지 재산? 지 물건이 사람보다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별로기 때문에 오른쪽이 더 별로지 않나. 사람보다 개인적인 물건, 돈 같은 게 더 중요해서 항상 나를 만날 때마다 돈 걱정하거나, 물론 돈 걱정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뭐 칠칠맞게 좀 흘리고 다니는 편인데, 옷에 묻는다고 화를 엄청 낸다거나 그러면 못 사귈 것 같아요. 내가 뭐 실수로 유리잔을 떠들어가지고 깨졌다. 그럼 나한테 유리파편 안 튀었냐, 피 안 나냐, 괜찮냐, 라고 묻는 것보다, 야, 이 유리잔 3만 원 하는 건데 네가 이거 깼어? 어쩔 거야, 이거 배상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애인으로 바라본다는 게 아니거든요. 아예 남으로 바라보는 것도 이것보단 덜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왼쪽은 뭐, 제가 연애한 전 애인이 없다고 치더라도, 없어도 저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건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때 그 사람을 사랑했을 수도 있고. 근데 오른쪽은 너무 만나기 싫지 않나. 근데 저는 왼쪽도 사실 걱정이 되긴 하는 게, 진짜 10년을 연애했다는 건, 요즘은 10년 지기 친구도 잘 없는데, 10년 연애를 했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전 애인을 10년이나 사귀었으니까 못 잊는다 하면 진짜 조금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안 사귀었을 것 같긴 한데, 맞죠? 전 애인이 있는데 난 잊었다. 난 지금 너한테 끌린다. 이렇게 해서 사귀었으면은 전 애인이 있는 것 자체를 신경을 안 쓸 것 같긴 해요. 걔가 이제 그 상대방이 저한테 어떤 식으로 이제 사랑을 표현을 하는가. 그걸 보긴 해야죠. 근데 10년,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년 연애를 했으니까 못 볼 것까지 다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랑 나랑 비교를 하는. 근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걔는 어땠는데 넌 어떻네? 이렇게 만약에 전 애인 얘기를 꺼낸다 하면은 최악인데 그냥 10년 연애한 전 애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애인이랑 10년을 사귀었었다 라고 밝히기만 하고 뭐 다른 게 없으면 그냥 전 애인을 신경을 안 쓰는구나. 그러니까 전 애인으로만 진짜 생각을 하는구나. 생각할 것 같은데 물건 걱정을 만약에 하는 거는 물건이 걱정될 수 있죠. 근데 애인보다 물건을 더 걱정을 한다. 이건 그러면 물건이랑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순위가 너무 밀려나 있죠. 그쵸. 그러면은 제일 사랑해야 하는 상대방보다 다른 것들이 전부 다 모든 물건들이 다 우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른쪽. 내가 시킨 거 안 먹는다 해놓고 맨날 한 입만 함. 무식함. 저 무식한 거. 둘 다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무식함 저거는 정내미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굳이 둘 중에 고르자면 오른쪽일 것 같습니다. 무식하면 알려주면 되긴 하는데, 지금 저기 있는 걸 예시로 들었을 때, 중국에서 한자를 쓰는 거를 모른다는 거는 상상을 초월한 무식함이지 않나. 좀 심각하긴 한 것 같아요. 또 왼쪽 같은 경우에는 나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저 같은 경우에는 시킨다고 할 때, 나 한 입만 먹어도 돼? 뭐 이렇게 미리 양해를 구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 계속 한 입 정도는 뺏어 먹을 것 같은데, 무식한 거는 모르면 알려주면 되지만, 너무 상식적인 걸 모르면, 그니까 그 말이죠. 알려줬는데도 모른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아서 저도 오른쪽. 저는 사실 왼쪽도 좀 제 입장에선 별로긴 해요. 맨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번 제가 떡볶이가 먹고 싶어 떡볶이를 시켰는데 그 사람은 또 떡볶이냐 이러면서 질려서 안 먹는다 해놓고 한 입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니, 한 입 정도는 줄 수 있죠. 근데 그 한 입을 못 주기가 싫어서 문제가 아니라 자꾸 한 입을 달라고 하는 게 문제지 않나 싶은데 이거 무식한 거는 이게 좀 애매해요. 무식한 건 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너무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면 나 이런 거 했어 이랬는데 그게 뭐야? 매번 이렇게 물으면 약간 대화가 안 이어지지 않나? 그건 약간 어린애랑 사귀는 느낌일 것 같아요. 어린애를 키우는 거죠, 거의. 거의 둥가둥가 거의 하면서 키운 느낌이라 유치원생을 내가 맨날 데리고 조카 데리고 다니는 느낌. 그래서 저도 오른쪽. 칼 같은 더치페이 하는 사람 대 똑똑한 척을 엄청 하는 사람. 뭐 저거는 상황 따라 다르긴 한데, 칼 같은 더치페이는 저는 저 같은 경우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가끔 가다 사줄 수야 있지만. 네, 사주고 싶다고 저희는 다 하면, 그렇잖아요. 네, 그쵸. 네, 그쵸? 똑똑한 척은 저한테 문자 잘 볼, 나 이거 안다? 막 이런 식은 괜찮아요. 네, 이것도 몰라? 뭐, 이건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막 이런 식으로 말을 똑똑한 척을 오지게 한다면 진짜 정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오른쪽?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어떤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척이 아니라 똑똑한 척인 거잖아요. 만약에 그 분야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은, 이 사람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네? 하면서 오히려 그 반전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런 똑똑한 것 때문에 척인 끌릴 거예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지식에 대해 아는 척이 아니라 똑똑한 척이잖아요. 똑똑한 척. 그러니까 난 똑똑해.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은 저한테는 너 안 똑똑해가 되는 거거든요. 전 아니죠. 그게 싫어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도 왼쪽, 오른쪽 중에도 뭐가 더 최악이냐면, 왼쪽은 저야 환영이니까 오른쪽이 최악이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말은 살짝 반대하고 싶은 게, 나 똑똑해가, 넌 안 똑똑해가 되는 게 아니라, 만약 그 사람 자기가 똑똑하다 했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유식하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한, 많이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상관없는. 똑똑한 척을 하면서, 그러니까 보면은 유식한 척을 한다고 하잖아요. 나 뭐 이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생물 분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데에서는 이 컴퓨터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모르니까 그렇게 아는 것처럼 얘기를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건 약간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진짜로 자기가 똑똑해서 막 알려주고 이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저 똑똑한 척은, 말이 좋아 똑똑한 척이지, 그냥 잘난 체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별로더라고요. 아니, 저도 별로예요. 막, 더치페이 같은 경우에는 저도 더치페이를 하는 편을 더 좋아하고, 가끔 가다가, 아, 오늘은 기분 너무 좋다. 내가 사고 싶다. 해가지고 내가 사줄게. 라고 하는 날은 그냥 사양 않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나도 가끔 그러다 그러면 되는 거고. 만약에 칼 같은 더치페이에 오늘은 내가 샀으니까 내일은 너가 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조금 별로긴 하겠지만, 그냥 계속 칼같이 더치페이 하다가 오늘은 내가 사줄게. 이렇게 한다거나, 아, 미안해. 오늘은 돈이 없어. 이러면은, 그래, 오늘 내가 사줄게.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칼 같은 더치페이는 저희 연인, 일단, 셋은, 저희 셋은 환영 아니에요. 그쵸. 그래도 남이니까. 그쵸. 진짜 아무리 간이고 쓸개고 애인이어도, 다 빼줄 그만큼 사랑하는 게 아닌 이상 더치페이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왜냐면, 돈 그냥 관계가 제일 깔끔하게, 중요하기. 오늘은 그냥 내가 살게 라고 한 게 아닌 이상 저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쵸. 만약에 약간 양심이 찔린다. 내가 더 많이 먹었는데, 저기가 덜,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먹었는데, 반띵을 하면은, 내가 돈을 너무 덜 내는 거지 않나 싶어가지고, 만약에 얘기를 꺼내죠, 얘기를. 그쵸. 칼 같은 더치페이는 무조건 반띵이 아니라 n분의 1이 아니라 먹은 만큼까지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죠. 양심이 안 찔리니까. 맞아요. 그거죠. 어느 날은 제가 진짜 입이 별로 배가 안 고파서 한 입 정도 먹으니까 못 먹겠다 해서 그 남친이 다 먹었어요. 근데 그 남친은 만족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반띵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아마 근데 진짜 칼 같은 더치페이가 넌 얼마큼 먹었고 난 얼마큼 먹었으니까 내가 얼마큼 더 낼게 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먼저 더 얘기를 꺼낼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얘기를 꺼내겠지만. 근데 저희, 약간 악용을 하면은 좀 그렇긴 하죠. 저희는 왼쪽은 뭐 상관이 없죠, 아예. 오히려 좋죠. 저희가 그러니까. 그쵸. 맞아요. 오른쪽. 사소한 일에도 생색이 엄청난 사람인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짜증내는 사람. 아, 전, 이거 너무 심한데. 야, 내가 물 따라주니까 좋지? 내가 너 머리 묶어주니까 좋지? 전 생색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짜증내는 거를 맨날,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짜증을 내면은, 저도 기분 좋게 있어도 같이 기분이 나빠질 것 같고, 왜 얘는 나한테만 짜증을 내나 싶을 것 같아서, 저는 따지면 오른쪽이 더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최악 같아요. 그냥 물 따라줬는데 내가 물 따라주니까 좋지?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떤 마음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짜증날 것 같아요. 그거잖아요. 저 왼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기의 물 따라줬을 때는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데 내가 해주니까, 아니, 자기가 해주니까, 야, 너 내가 따라준 거 영광으로 알아. 이런 느낌. 둘 다 진짜 별로긴 한데, 오른쪽은 얜 매사에 부정적이니까 같이 부정적인 사람이 될 것 같고, 내 기분도 안 좋아지고 이래서. 근데 오른쪽도, 그러니까 엄청 신경질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좀 예민한 사람? 근데 그 예민한 편이 되는 날이 아니라 그냥 예민한, 정확히 말하면 좀 세상 만사에 불만이 많은 사람? 이랑 같이 다니는 거는 좀 불편하지 않나? 그냥 단순히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건수 잡아가지고, 아, 이거 휴지, 이거 왜 3장짜리야? 나 4장짜리 필요한데.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별로인 것 같아요. 저도
왼쪽도 별로긴 한데, 많이 고민되긴 하네요. 둘 다 너무 별로긴. 왼쪽은 자기가 약간, 나 귀족인데, 평민이 너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 감사히 알아라. 이런 느낌. 저는 왼쪽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그 윗사람과 아랫사람으로 보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저 예시로 보면은 내가 뭐라도 했다. 아니면 좋아하니까 이런 거까지 하니까 원래 안 하는데 이런 것까지 했는데 괜찮냐, 뭐 잘 보이고 싶다. 그런 식이면은 이해는 할 것 같아요. 대신 하지 말라고 하겠죠. 근데 오른쪽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짜증내는 거라서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하면 거기에 또 짜증을 내요. 짜증내죠, 또. 네. 그럼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진짜 싫을 것 같아요. 아예 못 사귀지 않을까요? 저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랑 안 사귀죠, 애초에. 오른쪽 할게요. 메뉴 고를 때마다 아무거나라고 하는 사람 대 자꾸 거짓말함. 저는 거짓말하는 거. 자꾸 거짓말하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오른쪽이 더 별로. 신뢰가 떨어질 것 같아요. 아무거나는 그냥 뭐 제가 마음대로 시키면 되죠. 예, 저 아무거나 했을 때 진짜 아무거나를 줬는데 화를 낸다면 그거는 문제지만 일단 그냥 아무거나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저 아무거나가 되게 다른 뜻이 있는 게 진짜로 진짜 상관이 없어서 아무거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 그냥 네가 골라봐 이렇게 해놓고 아 이거 뭐야 이거 왜 이거 시켰어 아무거나라고 진짜 아무거나 하냐 이런 느낌으로 대하는 사람이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자꾸 거짓말 한다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고 신뢰도를 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인으로서 옆에 둬도 괜찮을까? 내가 계속 사귀고 있어도 되는 건가? 싶은? 저도 오른쪽. 저는 왼쪽은 저도 뭐 먹을래 하면 아무거나라는 말을 잘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제 입장에서는 그 아무거나라는 말에 숨겨져 있는 뜻은 내가 만약에 여러 카페 메뉴들이 있는데 그 카페 메뉴들 안에서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아니면 그냥 전부 다 별로 안 땡긴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거나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것들 중에서 못 고르겠어서 골라달라 라는 건데 갑자기 생뚱맞게 제가 안 먹는 만약에 저 채팅처럼 유자차에 휘핑크림을 추가? 그거는 애초에 메뉴에 유자차를 원래 안 먹기도 하는데 유자차에 휘핑크림을 추가했다는 거는 너무 이상한 조합을 그냥 먹어라 하고 주는 것 같아서 좀 싫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근데 피엠님 같은 경우라면 이제 그냥 골라주라고 해야 되지 아무거나라고 말하고 그냥 아무거나 줬는데 저건 좀 아니긴 한데 휘핑크림 저거는 아무거나 줬는데 나 이거 평소에 안 먹는데 하면서 투덜투덜 대면은 그냥 제 입장에서는 주는 대로 먹던가 아니면 네가 고르든가 나한테 아무거나 해라 해놓고 그러냐라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이 아무거나라고 해도 그러니까 처음에 바로 얘가 먹을 만한 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시킬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건 진짜 완전 아무거나고 그러니까 저는 아무거나, 아무거나보단 아무거나라는 말이 빡쳐서 일부러 저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거나라고 했을 때 연인 같은 경우면 아, 그래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시키는 게 좋잖아. 골라봐, 한번.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이것까지 바라진 않겠지만, 센스 있게 진짜, 그냥, 이렇게 무기력하게 아무거나라고 제쳐뒀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었어. 딱 땡기는 음식. 그걸 시켰어. 그러면은, 센스를 알아준 거니까, 자기 취향을.
그러면 오히려 호감도는 더 오르고. 근데 말 그대로 아무거나라고 했을 때 복수심으로 그래 알겠어 해놓고 절대 안 먹는 음식을 시켜. 그러면은 근데 그거는 친구 사이에서도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 아무거나라는 말 자체는 근데 큰 문제는 없어요. 아니, 저도 그렇게 거짓말 생각해요. 한다, 그쵸? 저거는 신뢰 문제니까 좀 더 잘못된 게 아닌가. 그 왼쪽은 지금 여기 이거가 이 사람에 대한 복수인 거지. 이거까지가 이 위에 거까지가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상관이 없긴 해요. 그러니까 딱 이거 메뉴 고를 때마다 아무거나라고 말하는 사람 대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이면 오른쪽. 그냥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도 있고. 그냥 그러니까 본인이 아닌 거잖아요, 본인이. 근데 그 사귀고 언젠가 있는 사람과 제가 사귀려고 했던 사람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아예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랑 아예 안 사귈 것 같아요. 뭔가 사정이 있다면 살짝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그 사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저도 오른쪽 할까요? 네. 볼일 보고 손 안 씻는 사람 대 어, 모든 사람들에게 과하게 친절한 사람. 이건 볼일 보고 손 안 씻는 건 위생 문제가. 아니 볼일 보고 손 안 씻는 거는 그 저 손으로 날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너무 별로일 것 같아요. 뭐 친절할 수도 있는 건데 저거는 저것 때문에 볼일 내가 보고 반했을 손 안 수도 있고 씻는다? 모든 저건 사람한테 친절하게 해줘서 내가 좋아진 걸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싫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모순적이고 왼쪽은 좀 양심이 없지 않나. 사귀는 사람이고 데이트를 하는데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하는데 손을 안 씻고 왔다. 그러면은 뭐 이거 나 병 걸려라는 건가 뭔가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연락 두절 대 역캠 애청자 후원 이력이 있어. 저건 뭘 보든 네, 제가 상관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연락 두절은 좀 국정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필요한 일이 생기거나 하면 바로바로 연락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좀 답답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연락 두절이 더 별로인 것 같아.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팬심이라거나 아니면 그냥 봤는데 개그 코드가 잘 맞는다거나 그 사람이 하는 방송이 재밌어서 보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역캠이라고 해서 경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애인이라면 내가 신경이 쓰일 텐데 그 상황에서 연락이 끊겼다. 그러면 내가 신경이 안 쓰인다는 얘기니까 나를 애인으로 생각하는 게 맞나 싶은 연애를 하는 게 맞나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왼쪽. 뒤끝이 엄청 긴 사람 대 반바지를 입었는데 다리털이 있는 사람. 아니, 저 털은 뭐야, 대체? 이거는 거의 그냥 바지를 입은 건데? 이런 무늬에. 아니, 전 다리 털은 사람이라면 있을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뒤끝이 긴 거는 뭐 계속 투덜투덜 된다는 뜻 같은데, 그냥 그때마다 뭐 달래주기도 뭐 하고, 그냥 처음 딱 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좀 계속 삐진 티를 낸다거나, 그것까진 봐줄 수 있어요. 근데 뭐, 며칠 가고 했는데도 계속 그 얘기로, 몇 년은 지났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계속 그 얘기를 꺼내면은 좀 짜증날 것 같아서, 전 뒤끝이 긴 게 더 별론 것 같아요. 저도 어머 다리털이야. 저도 있는데 그게 많으냐 적느냐 차이일 뿐이고 눈에 띄느냐 안 띄느냐의 차이일 뿐이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대화할 때마다 무슨 상황이 있었다면 그 상황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싫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왼쪽. 자기 가치관을 강요하는 사람 대 남들에게 무례함.
무례한 사람. 아니, 저건 근데 자기 가치관에 강요하는 것 자체가 남한테 무례한 거 아닌가요? 그쵸? 근데 저 가치관 말고 해서는 뭐 매너 부분에선 괜찮은데 저 가치관만 강요한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남들에게 무례하다는 거는 매너 쪽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매너는 사람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사람이었으면 안 만났을 것 같고. 그쵸? 이런 첫인상으로 만나니까. 가치관은 말 그대로 가치관인데 남한테 강요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가치관에 저기만 봐도 진짜 종류가 엄청 많은데 이걸 하나하나 다르다고 다 자기한테 맞춰라 라고 하는 거는 사귀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자기 가치관대로 행동 안 하면 뭐 화를 낸다거나 토달될 거니까 왼쪽이 더 별로지 않을까 싶어요. 피아님도 왼쪽인가요? 네. 저는 물론 진짜 무례한 것도 진짜 싫거든요. 근데 가치관 강조하는 것도 싫은데 뭐 강요를 하는 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나한테 피해가 온다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인신 약간 언어적으로만 무례한 느낌이 드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폭력이 날라올 수도 있지 않나. 그 위험성이 더 따르기 때문에 저도 왼쪽 하겠습니다. 귀 얇은 사람 대 종교에 심취한 사람. 좀 귀 얇은 뭐 귀가 얇든 말든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닌데 종교에 심취를 해서 나랑 막 만날 때마다 종교 얘기를 한다든지 나한테 뭐 자기 종교를 강요한다든지 이런 좀 문제가 심해지지 않나 싶어서 오른쪽이 더 별로인 것 같아. 저는 종교에 심취한 거는 그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그 뭐라 하지? 신앙? 신앙심이 네. 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거기에 의지를 하는 거라면 어쩔 수 없고 저한테 강요만 안 한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귀가 얇은 거는 저에 대한 그런 소문을 만약에 안 좋은 쪽으로 소문을 들었는데 거짓된 소문을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뭐 딴지를 건다거나 아니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고 있고 사귀고 있고 저에 대해 알긴 하는데 그런 말이 있어서 난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최악일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소문을 들어서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그런 소문을 듣고 침착하게 진짜. 저한테 그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그냥 저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런 이상한 거를 와서 저한테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싫은 것 같아요. 저렇게 귀가 얇으면 사기 당하기도 쉽고 일부러 저랑 헤어지게 하려고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흘려 보냈는데 그걸 저렇게 믿고 저한테 의심을 하면은 당연히 헤어질 수밖에 없는? 저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은 뭐 제가 종교가 없으니까 그 사람 종교에 살짝 맞춘다고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게 중요하다고 하면 나한테 강요만 안 한다면 그냥 살짝 이거 존중해 줄 수 있겠냐 하면 당연히 존중해 주는 그런 분야인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 피아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귀가 얇은 것 때문에 주위 사람 말을 듣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이 본 사람이 아닌 들은 사람으로 각인을 시켜서 헤어진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아예 연애를 하기가 힘든 사람이지 않나. 내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사귄 사람의 소문을 듣고 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 같은? 그래서 저도 왼쪽. SNS 중독 때 웨이팅 1시간 이상 걸리는 맛집만 가자 하는 사람. SNS는 뭐 할 때마다 그냥
강요를 하는 거면 좀 별론데, 자체로 하는 거는 그걸로 인맥을 늘리는 걸 수도 있으니까 신경을 안 쓸 것 같아요. 오른쪽도, 오른쪽은 내가 진짜 배고프다 했는데, 아, 여기 이번에 새로 개장했는데 여기 가볼래 해놓고, 웨이팅이 1시간 이상 걸리는 맛집이라면, 내가 배고프다 했는데 저기를 고른 거니까, 딴 데로 안 가고 저기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조금 배려가 없지 않나. 저는 오른쪽. 저는 맛집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너무 맛집이라 웨이팅이 다 1시간 이상 걸린다 하면은 이해를 하는데 SNS 중독은 그러니까 뭐만 하면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야지 하면서 너 좋아요 눌렀어? 너 왜 좋아요 안 눌러 하면서 친구한테 또 다 DM 보내고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 것 좀 태그해줘 이러면서 계속 그 SNS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이라면 별로일 것 같아요. 저한테 집중을 안 한다는 거니까. 만약 그런 경우라면, 저 같은 경우에도, 막 밥 먹을 때도 그냥 계속 폰하고 있고, 어디 놀러 가서 산책하면서 대화하고 싶은데, 그 가는 길도 사진 찍어가지고, 폰이 나가고 있고, 그러면은 별로일 것 같아요. 중독이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사진 찍고 어쩌다 한 번씩 인스타에 올리는 것까지 문제가 없는데 지나갈 때마다 이번엔 여기 간다, 뭐 여기 왔는데 뭐가 맛있다 이러면서 계속 SNS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하트 눌러라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별로일 것 같아요. 님은요? 저는 둘 다 진짜 별론데, 솔직히 전 SNS 중독자가 저 오른쪽 짓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음, 그건 맞죠. 그래서 전 고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웨이팅 1시간 저거에 SNS 중독이 포함된다 생각하고 그냥 SNS 중독 고를게요. 둘 다 너무 별로여서. 네. 별로 안 아파도 아프다고 찡찡대는 사람인데, 마크 복돌이 찾아서 하는 사람? 전 마크 목도리가 더 별론 것 같은데. 저건 불법 아닌가? 복돌이가 마크 뭐예요? 소리가 뭐죠? 저거 공식에서 구입 안 하고 불법 프로그램으로 복제된 걸 다운받아서 게임 플레이하는 거예요. 아, 그게 더 그건 별로예요. 진짜 최악이죠. 불법 다운로드는. 범죄가 제일 별로예요, 저는. 아, 범죄 저지른 안 사람. 아파도 아프다고 하는 건 사람마다 얼마나 아픈지에 따른 기준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 진짜 아프다고 이러면서 만약에 진짜 완전 찡찡대고 어린애처럼 한다 하면은 힘들 것 같긴 한데, 불법보단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음. 돈이 없으면 플레이하지 말아야지. 뭐 좋다고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저거는 말 그대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왼쪽보다 오른쪽이 훨씬 심각하지 않나. 오른쪽. 맞, 맞춤법 틀리는 사람인데, 만나면 폰만 본 사람. 이게 거의 SNS 중독이죠. 네, 솔직히 맞춤법은 모를 만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났는데 폰만 주구장창 보고 있다는 거는 왜 만났나 싶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이 더 별론 것 같습니다. 그 맞춤법 틀리는 거는 리무님 말대로 헷갈리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안 헷갈리는 건데, 만약에 그 사람 틀리면은, 그냥 애초에 만날 생각을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사귀고 있는 상태에서 폰만 본다는 거는, 저랑 사귀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별론 것 같아요. 저도, 어차피 연애를 하는 게, 폰으로만 메시지로만 연애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하는 게 더 많을 거잖아요. 그게 많아야 되고. 그래서 맞춤법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한다면 그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초반에는 메시지를 해가지고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저게 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알려주면 되는 거고. 만약 알려줬는데 다 안 받아들인다? 그럼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건데 최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싸우면 그거가 더 이상한 거지. 맞춤법 자체를 틀리는 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나는 게 더 중요한데 만났을 때 대화를 안 하고 폰만 본다는 건 나에 대해 알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나는 폰이랑 하는 게 뭐가 더 중요하다 한다는 거니까 거의 아까의 사물이랑 비슷하지 않나. 저도 오른쪽. 자꾸 선 넘는 장난을 치는 사람 대 친구가 없어서 맨날 내가 놀아줘야 되는 사람. 근데 왼쪽 저거는 하면 안 되는 짓 아닌가요, 저건? 저거 좀 심각한데요. 마지막 저 문자를 왜 보내줘? 진짜 심정지가 받은 사람이 심정지가 올 것 같은데. 아니, 진짜로. 저는 선이 넘는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선이 넘는 순간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친구 없어서 제가 놀아주는 거는 저는 딱히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 선 넘는 장난은 더 이상 장난이라고 부를 수 없는 짓이기 때문에 왼쪽이 훨씬 별로입니다. 저것도 그냥 선을 왼쪽도 넘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만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왼쪽도 거의 범죄잖아요. 사기죄죠, 사기죄. 사기죠, 저건. 위에는 또 언어폭력이고요. 왼쪽 하겠습니다. 극한의 가성비를 추구한 사람 대 데이트할 때마다 돈 걱정한 사람. 둘 다 둘다 딴 거 선이. 아닌가? 둘 다 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성비를 좀 따지는 편이고 근데 카페 갈 때 당근마켓에서 기프티콘 사서 간다는 정도는 노력이 가상하다라는 생각?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서. 근데 그래도 저는 가성비 추구하는 거는 자체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은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만나고는 싶은데 만날 때마다 돈이 든다는 걱정은 저도 들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정하면 되는 거니까 전 둘 다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가성비 추구하는 건 딱히 상관없어요. 어쩔 땐 고마울 것 같기도 하고, 알아서 찾아서 해주면. 근데 데이트 할 때마다 맨날 돈 걱정을 하면은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계속 신경 쓸 것 같아서. 뭐, 돈 걱정할 수 있는데, 뭐, 가끔가다 말로 꺼낼 수는 있죠. 아, 이렇게 해서 돈이 걱정돼. 뭐, 어떻게 해서 한동안 만날 것 같아. 막 이런 거는 진짜 상관이 없는데, 할 때마다 데이트를 하러 왔는데 맨날 돈 걱정을 하고 있으면, 이제 사람이라면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최악이라기보단 오른쪽이 좀 별로지 않나 싶어요. 더 별로. 피아님은? 저도 오른쪽이요. 왜냐면은 돈 걱정이 되면 처음부터 근데 나는 돈이 별로 없어서 너랑 만날 때마다 뭐 맛있는 것도 못 사 먹으러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 이런 거 이해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하고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만약에 굳이 나는 너랑 데이트하니까 레스토랑에 가야겠다 했는데 레스토랑 가서 어떡하지? 돈 진짜 많이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는 거면 진짜 별론 것 같아. 오른쪽. 나랑 싸우면 동네방네 소문나는 사람 대 1시간마다 어디서 뭐 하는지 보고해야 되는 사람. 아니, 저 보고하는 건 집착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집착은 어느 정도 하는 건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한 시간마다 보고해야 된다는 건 애초에 저, 사귀는 입장이 아니라, 뭐 감시하겠다는 것도 저게 꼭 아니고.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어디서 뭐 하는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1시간마다 꼭 해야 저 사람이 만족을 한다라는 얘기면 나는 애초에 안 맞는다 하고 헤어질 것 같아요. 왼쪽 같, 싸우는 거, 동네방네 소문내는 것도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그, 자기 생각, 어차피 자기도 싸운 그 당사자잖아요. 근데 나 애인이랑 싸웠다 이렇게 동네방네 소문내는 거 자기 창피한 꼴 되는 것 같고 1시간마다 어디서 뭐 하는지 보고해야 되는 거는 그냥 저를 사귀는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아래로 보는 것 같아요. 오른쪽은 소문낸 거는
손 내는 거 별로긴 한데, 뭐 내는 것 자체는 할 수는 있죠. 뭐 싸우면? 뭐 어디다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저 한 시간마다 어디서 뭐 하는지 보고해야 된다. 저거는 솔직히 범죄 수준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어쩌다가 저게 마음에 안 들어서 막 헤어지고 나면 데이트 폭력에 이어질 수도 있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오른쪽이 더 별로지 않나. 저게 만약에 사귀는 게 아니라 하면 거의 스토커예요. 사귀어서 난 사귀고 있으니까 그게 된다.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냥 어쨌든 남이고 저런 식으로만 보면 그냥 스토커 짓이라고 봅니다. 왼쪽은 소문내는 것도 진짜 별로긴 한데, 소문이 내 귀에 들어왔으면 그걸 내가 정정을 하면 되고, 아니면 그냥 흘려들으면 되는 문제인데, 오른쪽은 내가 피한다면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거의 한 시간마다 보고한다는 건 내가 사장한테도 안 할 짓인 것 같은데, 한 시간마다인 건. 저거를 사장한테도 안 할 것 같은데, 저걸 동등한 관계인 연인한테 한다? 그거는 피아님 말씀하신 대로 아래로 보는 거지 않나. 저거는 범죄죠, 저것도. 왼쪽도 뭐 명예훼손 같은 느낌이 나긴 하겠지만, 오른쪽은 후폭풍이 두려운, 감당할 수 없는 거라서, 결국에는 한 시간마다 보고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심리적으로 압박이 와서 헤어지면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오른쪽 가겠습니다. 길거리에 침 뱉는 사람 대 홍대병 있는 사람. 뭐 홍대병이야 뭐 튀고 싶으면 그럴 수는 있는데 일거리에 침 뱉는 건 환경도 환경이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이고 보는 것만으로도 아, 저 사람 예의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왼쪽이 별로인 것 같아. 저도요. 저도요. 오른쪽은 근데 저것도 취향이라고 하면 취향인 거지만 왼쪽은 뭐 예의가 없는 거고 저는 예의 없는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왼쪽. 왼쪽. 데이트 계획을 1분 1초 단위로 짜오고 못 지키면 화를 내는 사람 대 돈 낭비가 심한 사람. 둘 다 별로긴 한데 뭐 제 돈 낭비하는 건 아니니까 저거는 어떻게 넘어간다 쳐도 전 저런 걸 너무 싫어요. 걔 1분 1초 단위로 짜고 못 지키면 나 완전 화내고 뭐 짜면 무조건 내가 거의 따라줘야 되고 제가 진짜 싫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전 왼쪽이 별로라고 선택하겠습니다. 저도 저는,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그 계획 자체를 짜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거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데이트 하는 것도 짜주면 뭐, 그러니까 너무 자기 맘대로 짜는 게 아니면은 어디 갔다가 어디 가자 하는 것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1분도 아니고 1초 단위로 이렇게 짜오는 거는 너무 이거는 강박증보다 심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못 지켰을 때 화내는 것도 자기한테만 그걸 하는 거지 저희가 지켜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강요하고 너 때문에 이렇게 못 지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애인한테 할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왼쪽. 저도 돈 낭비하는 거는 만약에 저한테 그냥 같이 우리 오늘 어디 운동 가자 했는데 헬스장을 내 것까지 1년치를 끊어버리고 근데 내가 내 돈을 내야 된다. 그런 돈 낭비면은 진짜 별로긴 해요. 완전한 가족이 아닌 이상 남인 경우에는 돈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 지갑만 터는 거다.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돈 쓴다는데 그냥 저 사람이랑 그 만약 딱 저 모습을 봤을 때 결혼할 생각은 안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최악의 애인까지는 아니지 않나. 내 돈이 아니면. 근데 왼쪽은 오늘 어디 가자라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우리 6시에 밥 먹고 6시 30분에 화장실 갔다가 35분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1분 단위, 1초 단위로 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강압적이지 않나. 자기 맘대로 이뤄줘야 되는?
그리고 또 못 지키면 화를 낸다는 건 분노 조절 장애라고 생각이 되는. 왼쪽 같은 사람은 솔직히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있으면 별로일 것 같아요. 왼쪽 하겠습니다. 남 탓을 엄청 하는 사람 대 게임 중독인 사람. 저는 게임은 저 만날 때도 게임하러 PC방 가는 거 아닌 이상 혼자 게임하는 거는 그 자기만의 사생활도 있는 거고 혼자만의 시간이라든가 그거를 통해 얻는 행복이 있을 테니까 그거는 전 터치를 안 하는데 근데 중독 수준까지 갔으면 데이트 자체를 안 하거나 데이트 가도 PC방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게임만 할 확률이 엄청 높아요. 중독까지 갔으면. 제 생각엔 게임 중독이면 남 탓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건 맞죠. 그래서 남 탓을 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여기에도 신경질, 저기에도 신경질 이 정도 느낌인데 게임 중독이다? 그러면 게임 안에서 남 탓을 엄청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더 불편하지 않나. 나랑 연애를 하는 것도 게임으로 뭐 데이트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게임을 하다 보면 내가 더 못한다고 내 탓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도 진짜 별로지 않나. 근데 이 둘 중에 뭐가 더 최악이냐 하면 둘 다 최악이란 뭐라 말할 게 없네요. 게임 근데 전 그건 있을 것 같아요. 게임 중독이어서 게임을 하면서 남 탓을 하는 게 그런 습관이 생길 것 같아서 게임 중독이 더 별로. 시발점이라고 하죠. 더 별로. 네. 그러니까 게임 중독인 사람이 남 탓을 일단 많이 하고 게임을 하면서 남 탓을 하는 습관이 들 것 같아요.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이라도 게임을 하면 남 탓을 하게 될 것 같은? 그래서 게임 중독이 더 별론 것 같습니다. 리무님. 저 게임 중독이고 게임 중독이 심해지면 범죄로도 충분히 갈 수 있고 문제가 생겨서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구분 못하는. 네. 전투 게임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네. 한국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하면은 현실에서도 막 쉽게 감정 조절이 안 돼서 화나면 무기를 쓰는데 거리낌이 없을 수도 있고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게임을 하면 남 탓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 게임을 하면서 욕 쓰는 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어느 쪽이 훨씬 별로인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빈자리에 자기가 먼저 앉는 사람 대 수저를 자기 것만 세팅하는 사람. 저는 솔직히 빈자리가 있으면 빈자리가 있는데 뭐 앉을 수 있죠. 앉으라고 만든 건데. 근데 수저 지 것만 세팅한다 이건 좀 애인한테 하기엔 좀 치졸한 짓이 아닌가 그쵸. 싶어서. 자기 것만 챙긴다는 말은 나를 신경 안 쓴다는 말이고, 그러면은 내가 딴 거 하고 있는당 자기는 앉아서 자기 수저 한 다음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는 얘기니까, 그것도 배려가 없는 것 같아요. 왼쪽은 뭐, 나를 먼저 안 앉힌다고 서운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앉으라고 할 것 같은데, 오른쪽은 내가 물 따올 테니까 수저 좀 세팅해줘 했는데, 물 2개 떠오고 나니까 수저가 내 앞엔 없어. 그러면은, 거기서 정남이가 뚝 떨어질 것 같아요. 저도 오른쪽. 근데 사실 둘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긴 하거든요. 맞죠? 근데 빈자리가 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 급하게 앉아야 되는데 너 먼저 앉아라고 하면 자리가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앉고 배려를 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 근데 수저를 자기 것만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제 걸 안 한다는 거니까 그게 더 괘씸한 것 같아요. 오른쪽. 32강입니다. 이제 왼쪽, 지금부터, 오른쪽. 네, 빠르게 갈게요. 왼쪽, 그래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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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어, 왼쪽. 저도 왼쪽. 저는 오른쪽.
저는 왼쪽. 저 오른쪽. 왼쪽. 안 들렸어요. 뭐라고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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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저는 왼쪽. 오른쪽. 왼쪽. 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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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이 둘 비슷한 것 같네. 왼쪽은 인터넷 중독. 오른쪽. 오른쪽. 왼, 아, 둘 다 싫은데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16강. 오른,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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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저 왼쪽. 다 중독. 오른쪽. 저 오른쪽. 오른쪽. 저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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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왼쪽도. 8강. 왼쪽? 둘 다 너무 별로야. 나 안 만나고 말지. 왼쪽은 안 들키면 진짜 모르는 거야. 근데 안 말하는 것도 소름 끼쳐. 모르면 진짜 아예 모르니까 넘어갈 텐데 오른쪽은 나한테 하는 거니까 난 오른쪽. 피아님은 왼쪽 경우에 병 걸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 피아님. 저 며칠 앓을 수도.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저 왜 너무 심해? 맞아. 왼쪽. 아, 오른쪽? 왼쪽. 왼쪽. 둘 다 너무 심해. 4강입니다. 오른쪽. 둘 다 너무 별로. 아, 둘 다 싫은데 왼쪽은 좀 무서워서 왼쪽. 피아님 오른쪽 했죠? 네. 오른쪽은 건강 안 좋아지긴 하는데 왼쪽은 나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거니까 왼쪽. 오른쪽. 둘 다 진짜 별론데 오른쪽. 결승전입니다. 둘 다 진짜 싫다. 무서워. 그냥 안 사귀면 안 돼? 왼쪽은 스토커고 오른쪽은 진짜 뇌가 예의 빠진 밥 사람. 말아먹은 놈. 뇌가 빠진 사람. 왼쪽은 이성이 없는 사람. 전 오른쪽은 그냥 개무시 까고 바로 쫑 내면 되기 때문에 왼쪽 할게요. 왼쪽은 헤어져도 뭔 일이 벌어질지 몰라. 맞아요. 데이트 폭력 무서워요. 저도 왼쪽 하겠습니다. 결승 짝짝짝짝. 한 시간마다 한 어디서 시간마다. 뭐 하는지 보고해야 되는 게 최악의 애인이었습니다. 네, 순위 랭킹. 한번 랭킹 볼게요. 1위는 거짓말이. 거짓말. 근데 많이 신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헤어지는 게 많아서 경험자들. 저게 제일 흔하긴 하죠. 네, 경험자들 경우에 이렇게 고른 것 같아요. 저희 건 6등이네요.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후보에 오른 거죠. 1시간. 10위 10위 안에 없어. 13위네요. 13위. 저번에 야, 저희 이런 13위? 이런 걸로 많이 헤어져가지고 이런 게 많이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생각보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희가 저 생각보다 같으면 생각을
저희가 저희가 생각보다 네, 이해를 좀 많이 하는 네, 편이라. 보수적이지 개방적인 않은, 또박이. 네. 저희 거는 13이고요. 저희 생각보다 저희 세 명의 의견 되게 많이 통하지 않았어요, 여기선. 아, 네. 이번엔 좀 통했어요. 항상 대립됐었는데. 아니, 저게 한 명이라도 뭐 여사친, 남사친인데 예민한 사람이 있었으면 좀 많이 분쟁이 났을 수도. 근데 저희 셋 다 크게 신경 안 써서. 네, 그러면 오늘 최악의 애인 연애 월드컵을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악이었습니다. 안녕. 안녕.